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이끈 사람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내란이 무산된 뒤 길거리에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희고. 그러나 김 단장의 입장은 탄핵 정국에서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가 발견됐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 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결국 특전, 방첩, 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국방부는 김 단장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1시간 20여 분 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을 태운 특전사 헬기가 국회 본청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707 특임단 대원들은 곧장 107개의 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된 단 한 곳을 찾아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용케 그걸 찾아서 지하에서 단전을 시도했는데 지하의 3분의 2가 단전이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를 어떻게 찾았을까. 국방부는 최근 707 특임단이 비상계엄 선포를 2달가량 앞두고 국회를 미리 둘러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복수의 707 특임단 대원들은 지난해 10월 김현태 당시 단장이 소령급 지역대장들과 함께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청사를 정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봉쇄했거나 장악하려 했던 곳입니다. 707 대원들은 특히 김 전 단장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는데 외부 노출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전사는 앞서 지난해 3월엔 이례적으로 국회를 포함한 서울 국가중요시설의 헬기 착륙 가능 지점을 일일이 점검했고 7월엔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국회 등을 사전 답사한 건 아닌지 살펴본 뒤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계엄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마약류 마취제 등 약물을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우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TF는 이와 별개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련된 16명을 직무 정지하고 계엄 당시 실제로 미결 수용실을 준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MBC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취재기자를 제압한 뒤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던 계엄군. 케이블 타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쓰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손을 묶는 데 쓰려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출동 부대원들이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부대원들은 몸싸움을 할 때도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꼈고 방어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 민간인 한 명에게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위력을 행사했고 양팔을 잡고 연행하듯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엄 포고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은 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엔 전기를 끊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았고 전기를 끄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내란 중요 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 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93회 방정환 준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성우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의 직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가입니다.